자, 우리 제형 솔로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좋은 기사 오늘 또 터져줬네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계속 꼬물꼬물 하더니 이번에 이 카메라 모듈 특허를 확보하게 된 건데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중장기적인 스토리에 좀 가까울 수 있거든요. 헤드라인도 정말 세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어제 날짜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채널 보시면 월요일날 대폭발 전조 신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제형이 가지고 있는 틸팅 OSI라는 게 고부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고급 스마트폰, 차량, AR, VR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술력이 맞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에 매출이 그래서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어떤 고객사에 들어가는지는 전혀 수치가 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지금까지 이 기사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형이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에서 대응 전략까지 짜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6년도에 우리 주주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운수대통 하실 거고요. 내일도 우리 제형 힘내서 3,000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댓글에 제형 가자! 제형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일단 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차트 자리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 1,600원에서 1,700원대는 초대형 매물대, 그러니까 장기 박스 하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혹여나 거래량이 강하게 붙는 음봉 캔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위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00원에서 2,000원대까지 거래량의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터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강하게 뱉어낼 가능성이 큰데 이건 프로그램 수급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지금 강력하게 매도세 나오고 있는 구간이 2,100원 돌파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세력들이 창구로 이용한다, 그냥 세력들이 이걸 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이 세력들이 정말 말 그대로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타고 자동으로 매수되고 자동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2 추가 상장 물량들이 전부 다 시장에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갈 수 있는 뉴스들 한 줄씩 나왔을 때 2,000원 위에 1,800원에서 2,000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12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뉴스가 정말 강력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기술력을 확보했다가 아니라 이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으며 어느 고객사에 들어가는지 신규 수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줘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게 2,200원짜리고요. 이런 명확한 기사 없이는 2,200원 위로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느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잘 올라가는 종목에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명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하단에 있는 장기 박스권 구간을 우린 매물 소화하지 않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꼭 우리 제형이 12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중간에 이렇게 매물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 가격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차트 멀리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이 제형 솔로텍 매물대 두꺼운 구간 어디죠, 여러분? 이 구간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 위에는 매물대가 얇다 보니까 자기네들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위에서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네들 물량을 떨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죠. 그래서 이 2,2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자리 닿으면 계속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12 물량이 계속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가 위에서 털어먹을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얘네는 계속 조금씩 끊어가지고 팔아먹을 게 많은 구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추가 상장날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기타 법인 쪽에 나오고 있는 이 12 물량들을 봤을 때 대부분 거래 상승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오늘 올리고 말 게 아니라 1,800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2,000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세력들이 올렸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 종목이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은 딱 2,2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대기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1,800원 위의 자리다. 1차 분할 매도와 비중을 줄이는 자리들 찾아 나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 12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든 아니면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든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신규 매수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주주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수익권 실현한 다음에 물량 일부 정도만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리스크 관리에. 자, 그래서 나는 고점 자리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제형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제형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분들 평균 단가 같이 남겨주시면요, 각자 주주분들에 맞는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제가 따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미리미리 공지를 해드려요. 이때 제가 27일날 우리 분기점 1845원이기 때문에 여기 뚫리면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날 바로 이렇게 1845원 자리를,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정확하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토요일도 금요일도 미리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번엔 진짜 2,2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은 지금 이 12 물량을 정리하고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그대로 홀딩해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진짜 투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형이라는 이 회사를 욕하고 뭐 위험한 종목이고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나온 기사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스토리는 맞는데 아무리 어떤 종목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돼도 SK 하이닉스가 와도요, 이거는 차트상의 자리랑은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 뭐 HBM이며 뭐며 디램 가격들 뭐 26년도에 폭발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삼성도 지금 10만원짜리가 아니라 15만원, 20만원 와 있어야 돼요.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이거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상의 자리는 명확하게 다른 거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고 이 안에 수급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단타 스케일핑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구간부터는 추가 매수 절대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분할 매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은 이 특허 기술 자체로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특허인 FP12의 스프링 특허가 사용되는 직관적인 우리가 진짜 재료를 기대를 해봤을 때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 빅3, 이 샤오미, 오포, 뭐 비보 같은 플래그십에 제형 솔루텍의 FP12 스프링 구조 카메라 모듈 양산 탑재가 됐다. 이런 레퍼런스가 찍혀줘야 돼요. 그래서 단가 높은 메인, 뭐 망원, OIS가 붙은 쪽 ASP가 확 올라가고 향후 플래그십 라인업 전체에 확대 적용이 되는 이런 스토리가 좀 붙어줘야 되고요. 특히나 이 슬림, 박형 경제 때문에 두께를 좀 줄이면서 OIS를 넣고 싶다라는 니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이 기존 구조를 버리고 제형 구조로 가겠다 이랬을 때는 그게 진짜 시세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틸팅에 대한 특허. 이거는 진짜로 고부가 가치 고신뢰 카메라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고급 스마트폰 망원 아니면 잔망경 카메라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느 회사의 잔망경 모듈 공급사 같은 이런 타이틀을 한번 따게 됐을 때는 그 라인만으로도 연매출, 영업이익이 확 바뀌게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자동차 카메라, 기사에도 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내열성, 내구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차량용 카메라인데 고온, 저온, 진동 환경에서 이 카메라가 오랫동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형 틸팅 OSI라든지 고분자 필름 스프링이 진동에 좀 강합니다. 그리고 피로 누적에 강하고 이런 쪽에서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모비스라든지 콘티넨탈 같은 쪽에 전방, 후방, 서라운드 카메라 OSI 모듈 수주 뭐 이런 기사 나왔다. 그랬을 때 또 밸류가 재평가가 되고 그때는 정말 주가 말도 안 되게 급상승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영이 지금 말씀드린 급등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결국 특허는 이미 나왔고 양산 채팅 뉴스가 나온다든지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찍힌다든지 아니면 레퍼런스 고객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어때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게 뭐죠?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이미 특허는 나왔고 공개대 제로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가 한계니까 여기까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다시 눌렸을 때는 언제 재진입하면 되는지 이 타점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010-8156-9663번으로 재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재영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따로 26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 위한 선물도 같이 하나 챙겨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사실 이 역배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26년도 준비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 25년도까지는 수익을 잘 챙겨왔는데 워낙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26년도에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제2의 템베거 종목을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섹터를 정할 때 다른 섹터를 굳이 따라가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세 흐름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그리고 이 AI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26년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AI 섹터,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25년도 이 폭발적인 상승장 막바지에서 우리 기대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도 한 해는 엔비디아가 전부 다 끌고 갔다. 엔비디아가 그냥 독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뭐 AI 버블이며 금리며 환율이며 관세며 온갖 악재들을 끌어다가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을 때 이런 불안감이 가득한 시장을 끌어올린 게 결국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애가 누구죠? 구글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도 안 올라가고 있었던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 구글이라고요. 물론 금리나 확률이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6년도에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하려면 이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80% 이상 쏠려있던 수급이 구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엔비디아 끝이니까 이제 AI 반도체 끝났구나로 이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자, 26년도에도 결국 AI 반도체 섹터가 계속 시장 끌고 갈 겁니다. 다만 여태까지 쏠려 있었던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AI가 끝났냐 아니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음 200% 300%의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어떤 섹터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진짜 이런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GPU에서 TPU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는 아직 26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오늘 선착순 10분에게만 이 종목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글 관련주들이 매집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글 대장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는 이 10년짜리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시총은 4조 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블랙웰 출시 이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조차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담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비디아에 있는 수급들이 지금 구글로 이동되게 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 그 초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TPU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GPU랑 또 TPU의 차이를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강의되니까 오늘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GPU는 뭐냐면 포르쉐 SUV입니다. 자, TPU는 F1 레이싱카예요. 무슨 소리냐면 포르쉐 SUV는 우리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속도로도 잘 달리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TPU 같은 경우에는 F1 레이싱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태우기도 조금 어렵고 짐도 조금 못 싣는데 대신 트랙 위에서 속도 하나만큼은 누구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AI도 똑같습니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AI 뭐 그래픽, 병렬 연산까지 다 되는 만능 칩이고요. TPU는 오직 AI 연산,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기 위한 특정 작업 전용으로 극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전력 대비해서 TPU가 GPU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력 효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도 올릴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글이 이 TPU를 가지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다가 직접 깔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AI 파이프라인 만들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계약까지 엮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성장할 때랑 똑같은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제가 방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TPU는 GPU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 그리고 발열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발열이 높으니까 냉각 솔루션들, 방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이 TPU 단독 파트너는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전체 묶어서 TPU, GPU, 서버 소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주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이 14만 원짜리에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장기간 조정을 끝내고요. 24년도 장기 구름대를 다 돌파를 해서 25년도에 이제서야 수직 상승해버린 종목인데 이걸 여기서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상승 초입 구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속주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이 종목은요, 23년 그리고 24년 동안 계속 뭐 거의 영원히 다 털리는 장기 하락 구간을 겪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거대한 거래량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 구름대 하단에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구간, 딱 이수페타시스의 23년도 이전에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수페타시스가 1막이 끝나고 2막에 들어가는 TPU 후속 플레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이미 조금씩 발산이 되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매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81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글 관련주, TPU 관련주 종목명과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2차 목표 구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81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황금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26년도에도 정말 큰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킴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